네,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 함께 고민해보는 순서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주요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 자격증 취득하기 제2탄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홍재희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조경 기능사, 용접 기능사 주로 이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여성들을 위한 자격증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그 여성분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문의도 많으신 그 보육교사와 이제 산모관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관심이 아주 높을 만한 이 보육교사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또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서 우리나라 보육업계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보육교사는 그 영유아에 대한 이제 그 보육, 건강관리, 그다음에 그 학부모, 그 부모들과의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보육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이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보육, 케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이제 교육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지적 발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유아들한테 이제 자극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그 학부모, 부모님들과의 교류.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돌봄으로써 부모님들이 경제 활동을 또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과의 신뢰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취득 자격이라든가 취득 과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궁금하고 특히 그 몇 세까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궁금하거든요.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 보육 진흥원에서 그 발급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 발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격증 그런 그 제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연령에 대한 이런 제한이라든지 이런 학교 부분들이 제한도 없고요. 그렇죠.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한번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보육교사가 그 1급부터 해서 3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경력이 한 3년 정도 또 있으신 분들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2급을 취득하신 이후에 이제 석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1년에 대한 이제 경력들을 이제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급 취득이 가능하고 이제 1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대목은 아니고 보통 네. 생각하실 만한 대목이 이제 보육교사 보통 2급 정도. 2급이나 3급 정도인데 네. 2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대학 이상의 이제 그런 그 수준의 학교에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령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관련된 그 교과목을 이수해야지만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그런 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이상 인 경우에 이제 그 졸업하신 경우 이제 그 관련된 그 교육기관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됩니다. 네. 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어떤 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진로 전망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신 경우에는 이제 국공립 그런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서 취업하셔서 근무가 가능하시고 네. 그다음에 취업 이후에도 그 놀이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자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가정보육 같은 경우에 놀이방을 예로 드는데 네. 놀이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유아가 20명 미만이고요.
그래서 네. 아마 아파트 단지에 이게 자그마한 놀이방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20명 미만으로 해서 그 보육교사 2급을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경력이 2년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300인 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이제 설립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가 이제 보육교사 1급을 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그 보육 관련된 시설에서 경험을 축적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제 네. 아무래도 그 아동 무상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무래도 확대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했던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놀이방을 많이 찾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무래도 그런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그 전문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산후관리사 자격증 알아볼 텐데요. 네.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자격증인가요? 예, 그 산후관리사 많이들 그 궁금들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친정 어머님, 그다음에 뭐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 연로하셔서 또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산후도우미나 산후관리사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산후관리사는 그 산모들에 대한 이제 그 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신체적으로 또 이제 그 저하된 체력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신생아들에 대해서 케어했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런 그 먹이는 부분이라든지 케어하는 부분들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네. 그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라든지 아이를 키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도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또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다른 자격증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산후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신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취득 절차도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산후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여성 그 교육개발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험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그 과목은 뭐 그런 그 여성과 임신, 신생아 관리, 산모 관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그 과목이 간단하게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 산후관리 분야가 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또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런 그 산후관리 분야에 있어서 뭐 자격증이 아주 필수 사항은 아니나 네. 최근에 그런 그 비슷한 이제 신생아, 산모 이런 도우미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요즘에 이제 그 신생아 그런 그 도우미 지원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가구 이제 월 평균 50% 미만인 가정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 결혼 이민자의 그 소득의 기준에 상관없이 산모 어떤 도우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많이 이렇게 좀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관련 분야의 그런 교육 과정을 한 2주일 정도 수료를 하시면 관련된 이제 그런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산후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벌레 밭에 가서 일할래 하면 뭐 밭에 가서 일한다고들. 네, 차라리 얘보다는 밭에 간다 이렇게. 네, 그만큼 이 신생아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맞아요.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자격증의 특징이 유아, 뭐 신생아, 산모들을 케어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큰 만큼 그쪽에 어느 정도 적성이 잘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편안하게 앉아서 일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어떤 이런 흥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 그리고 산후조리사 자격증까지 알아봤는데요. 관련 업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오늘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노사발전재단 중장리 일자리 희망센터의 홍재희 컨설턴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